제 이름은 이현주, 올해 63입니다. 제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큰 풍랑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죠. 남편 김진성 씨와는 젊은 시절 중매로 만나 백년해로를 약속했습니다. 두 아들 잘 키워본 듯하게 사회생활 시켰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드라마틱한 사랑을 해본 적도 가슴 저리게 아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훌쩍 넘은 이 나이에 제 가슴에 돌멩이 하나가 툭 던져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잔잔한 물결은 이내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남편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성철 씨였습니다. 또래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활기차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저와는 달리 혼자 온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선생님 설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성철 씨는 쉬는 시간에 먼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현주 씨, 저기 동영상 편집하는 거 어려운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영 솜씨가 없어서요. 쑥스러움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부탁은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업이 끝나면 종종 마주쳐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살았던 젊은 날에 저를 다시 불러낸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20살 설렘 가득한 소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성철 씨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파도 같았습니다. 잔잔하게 시작했지만 이내 제 마음을 집어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벤처 사업가로 활동했고 여러 번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지는 2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젊은 날의 저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으니까요. 제 과거는 지루할이 많지 평범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두 아들 낳아 키운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김진성 씨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뜨거운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온 동반자였죠. 잠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뜸해졌고 서로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젊은 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제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성철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에게 지난 삶의 회한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헤어진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났습니다. 현주 씨, 저는 늘 외로웠어요. 성공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밤이 되면 늘 혼자였죠.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외로웠으니까요. 남편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지는 오래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 아들은 바빠서 저희 부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TV를 볼 때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신성철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교육이 끝나고 신성철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 씨, 혹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제가 새로 생긴 레스토랑을 알고 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면 될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지려는데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현주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성철 씨의 따뜻한 손길,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새로운 IT 기기 박람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다고 둘러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신성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려 주었습니다. 제가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로운 옷을 입고 가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뭘 입어도 잘 어울리세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무관심했고 저희 부부의 대화는 늘 아이들 이야기나 집안일이 전부였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를 온전히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제 감정을 공유하고 제 생각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신성철 씨와 함께 가상현실 VR 체험관에 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직접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험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저는 현주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게 현주 씨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가이드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몸이었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이 사실이 남편이나 아들들에게 알려질까 봐 늘 가슴 졸였습니다. 신성철 씨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우리 관계는 어쩌면 안 될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현주 씨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외줄 위에서 춤을 추는 공예사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관계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단골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 씨, 우리 어디론가 떠날까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차창 밖 풍경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도 결혼 후에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제 손을 잡고 펜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객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객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을 때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 씨, 저는 현주 씨를 너무 사랑해요.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체향은 저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욕망과 갈망이 폭발하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입술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고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현실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신성철 씨를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은 과연 옳은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성철 씨와의 관계를 더욱 비밀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남편과 아들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제 비밀은 남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김진성 씨가 제가 몰래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신성철 씨와 제가 화상통화를 하거나 서로에게 보낸 이메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현주,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당신 나랑 자식들 생각은 안 해봤어? 남편의 고함 소리는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 김영호는 제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랑 엄마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김준호는 저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들들의 원망 섞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사랑 때문에 자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비난했고 저는 갈 곳을 잃은 외로운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미숙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나이 들어서 주책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랑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현주 씨, 저 때문에 현주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져요. 그의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모든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김진성 씨와의 이혼 절차는 씁쓸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서류상으로 남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에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이 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 결혼했던 날, 두 아들을 낳고 키우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낙타처럼 막막했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가끔 제게 연락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이 느껴집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제가 이기적인 엄마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들이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신성철 씨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현주 씨, 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현주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역시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성철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현주 씨와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성철 씨와는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비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는 제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신성철 씨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신성철 씨가 가진 IT 지식과 제가 가진 살림 노하우를 합쳐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채널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 격려하며 영상을 만들고 편집했습니다. 신성철 씨는 저의 기술 멘토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의 콘텐츠 기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고 댓글에는 감사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들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가끔 제게 연락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이 느껴집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제가 이기적인 엄마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들이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성철 씨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황혼 재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남은 여생을 그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마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평생 잔잔할 줄 알았던 제 삶에 불현듯 찾아온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사랑이 찾아온 적은 없었나요?